엄마의 방. 8월의 오후는 후덥지근했다. 수경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캐리어를 툭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 남편 준서와 딸 미나 그리고 아들 지훈. 온 가족이 함께한 여행치곤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이들이 싸우지 않았고 남편도 투덜대지 않았다. 어머니, 왔어요. 수경은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어머니는 벌써 현관으로 나와 많이 피곤했지? 하며 가방을 받아주곤 했다. 어머니?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수경은 안을 들여다보다 멈춰 섰다. 방이 텅 비어 있었다.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없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창가에 놓여있던 화분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낡은 커튼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뭐야? 이게? 수경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덩그러니 울렸다. 벽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너희도 이제 진짜 독립해. 순이.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엄마도 어머니도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 수경은 메모를 뜯어 손에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경아, 어머니 어디 계셔? 남편 준서가 짐을 들고 들어왔다. 수경은 메모를 내밀었다. 준서는 종이를 받아 읽더니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 나가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전화는? 전화 받으셔? 수경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서는 거실로 나가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수경은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방을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정돈된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수경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죄책감 같기도 하고 억울함 같기도 하고 안도감 같기도 한. 수경아. 준서가 거실에서 불렀다. 수경은 천천히 방을 나왔다. 준서는 식탁 위에 놓인 또 다른 편지를 들고 있었다. 이것도 있어. 준서는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준서야, 미안하다. 갑자기 떠나서. 하지만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었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걱정하지 마. 나 건강하고 잘 지낼 거야. 너희도 이제 진짜 너희 가족으로 살아. 마이너스 엄마. 준서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왜 어머니가 떠났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인지. 자신 때문이라는 걸. 며칠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니, 예전에도 조용했다. 다만 그때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TV를 보는 소리가 있었다. 지금은 그마저 없었다. 수경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다. 하지만 뭔가 계속 어긋났다. 밥은 설이 걷고 국은 짰고 계란은 타버렸다. 엄마, 이거. 미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12살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수경의 눈치를 살폈다. 왜? 할머니가 해주던 거랑 달라요. 뭐가 달라? 냄새가 달라요. 할머니 밥은 좀 더 따뜻했어요. 수경은 숟가락을 놓았다. 억울했다. 자신도 똑같이 했는데.
아니, 어쩌면 더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럼 네가 해. 엄마. 엄마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처럼 하라고?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준서는 신문을 보는 척했다. 식탁이 무거웠다. 수경은 숨을 참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수경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화가 난 건 미나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없어진 것 때문이었다. 수경은 설거지를 멈추고 싱크대에 기댔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예전에 어머니는 이 자리에 서서 매일 아침 설거지를 했다. 수경아, 너는 출근 준비해. 내가 할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수경은 늘 고맙다는 말 대신 알았어요 라고만 대답했다.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짜증을 냈던 건 어머니의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주던 안정감이었다는 것을. 그 냄새, 그 온기, 그 당연함. 그게 없어지니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주말이 왔다. 수경은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짐 중 일부가 창고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다. 남편과 아이들은 외출했고 집은 조용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수경은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낡은 이불, 겨울옷, 오래된 앨범.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밥솥 하나. 수경은 밥솥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뚜껑을 열자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수경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경은 편지를 꺼내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수경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가서. 하지만 말했다면 넌 붙잡았을 것 같아서. 수경아, 네가 힘든 거 알아? 나도 내 시어머니가 그랬거든. 매일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내 밥 먹으면서도 미안했지. 이게 내 집인가? 싶을 때가 많았어. 그래서 너도 이해해. 나한테도 이 집이 그랬어. 너희는 좋은 사람들이야. 준서는 효자고 넌 좋은 며느리고 아이들도 착해. 하지만 난 이제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니고 싶었어. 그냥 순이로 살고 싶었어. 언젠가 너도 돌봄이 사라진 자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어머니도 쉬세요. 그 간단한 말들. 수경아, 너도 좋은 며느리였어. 그리고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러 갈게. 순이 올림. 수경은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알았다. 미안해서였다. 그리고 고마워서였다. 어머니는 떠나면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수경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수경은 처음으로 식탁에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저를 놓았다. 어머니 잘 계시죠? 수경은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가을이 왔다. 수경은 준서에게 말했다. 울진 가요. 왜? 어머니 뵈러요.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경은 시동생에게 몰래 연락해서 어머니의 주소를 받아두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올게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토요일 수경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다. 준서는 회사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했다. 사실 준서도 아직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다가 보였다. 미나와 지우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여기 계실까? 그럴 거야. 수경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단층 집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다. 여기야. 수경은 차를 세웠다. 작은 집 한 채.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수경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다가갔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수경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웃음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한 여자가 문가에 나타났다. 박순이.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편한 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었다. 왔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수경은 입을 열려다 말았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 저 늦지 않았어. 어머니는 다가와 수경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들어와. 차 한잔 하자. 어머니의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거실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바다 풍경이었다.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응. 요즘 그림 배우고 있어. 어머니는 커피를 내왔다. 미나와 지우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이웃분들이 좋으셔. 같이 그림도 그리고 등산도 가고. 그렇구나. 수경은 커피를 마셨다. 쓰면서도 달았다. 수경아. 네? 화난 거 아니야. 너한테. 수경은 고개를 들었다. 나도 알아. 네가 힘들었다는 거.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면서 나까지 챙기려니 얼마나 버거웠겠어. 어머니. 그래서 떠난 거야. 너도 숨 쉬라고. 나도 숨 쉬라고. 어머니는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여기 와서 알았어. 내가 평생 숨을 참고 살았다는 걸. 수경은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할 거 없어. 넌 잘했어. 아니에요. 저 정말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수경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내가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네? 예전엔 며느리였잖아. 이젠 가족이야. 진짜 가족. 수경은 울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수경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다. 자주 올게요. 그래. 근데 너무 자주 오지는 마. 어머니는 웃었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수경도 웃었다. 네, 어머니.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다. 미나가 뒷좌석에서 말했다. 엄마,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엄마도 행복해? 수경은 잠시 생각했다. 응. 이제 조금씩.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수경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고. 그제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수경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나도 사랑한다, 수경아. 수경은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넓고 자유롭고 끝없이 아름다웠다.